특히 10월 연차를 정리하고 수당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용 수당 안 줘도 돼요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인사 담당자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지킬 건 제대로 지키고 해야 법 위반이 없는 거라서 요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죠,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뭐 광고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해가지고 도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서류들도 운영을 하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적법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연차 촉진을 한 게 아닌 게 돼버리고,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제가 짚어볼게요. 먼저 법문을 보면요, 연차 촉진은 두 가지 절차 정도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1차 촉진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2차 촉진이라는 건데, 1차 촉진은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당신 휴가 몇 개 남았으니까 언제 쓸 건지 미리 알려주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하는 1차 촉진이 있고요. 2차 촉진도 있는데, 2차 촉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사용이 안 됐거나 잔여 연차가 있으면 회사가 언제를 연차 휴가로 지정해 줄 테니까 너 그날 써, 무조건 연차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2차 촉진이에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회사에서 1차 촉진만 하고 2차 촉진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연말에 한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되게 바쁘면은 언제 휴가 너 줄 테니까 무조건 써, 이걸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쓰라고 했어요 라고 해서 소진을 시켜버리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해줘야 될 거는 먼저 잔여 연차가 몇 개인지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지를 살펴보고, 회사 전체 직원 개개인, 그리고 특히 퇴직 예정자가 있다면 아니면 휴직자가 있다면 이분들 잔여 연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차 촉진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가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10월 말일 전까지 2차 촉진이 반드시 완료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조건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게 1차 촉진이 적법하게 된 경우인가, 이게 중요해요. 1차 촉진 절차가 제대로 안 됐는데 2차 촉진 절차를 한다?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촉진을 할 때 시기 지정이 안 돼 있었던 연차가 남아있다던가, 아니면 직원이 실제로 출근해가지고 소진이 안 된 연차가 있다 그러면 그 남은 연차들에 대해서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걸 안 했다? 그러면 그 연차는 그냥 바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촉진 절차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요, 1차 촉진 적법했냐? 아니면 잔여 연차가 있다 그러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서 너 이날 써! 라고 통보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차 촉진 통보를 안 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요, 강제할 수 있을까? 안 돼요. 독려만 가능하죠. 쓰세요 하고 독려하는 수준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차는요, 회사 강제로 쓰게 못해요. 근로자가 언제 쓸지 시기를 지정하는 게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제발 소진해 주세요 라고 사용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다던가 공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팀별로 일정을 공유해서 이때 쓰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좀 잡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현실적이에요. 강제가 아니라 권고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강제적인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수틀리면 노동청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2차 촉진은 제대로 했다라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2차 촉진은 회사로서 제대로 했어요. 근데 회사가 어떻게 보니까 그냥 지정해서 통보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근로자가 사실상 일이 많거나 원래 출근하는 것처럼 해서 똑같이 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연차를 쓴 걸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가 사용 시기 일정을 지정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도 그날 직원이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앉아있다, 그럼 회사가 뭘 해야 되느냐? 당신의 노무를 수령할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노무 수령 거부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는 노무 수령 거부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본인이
좋아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입증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가령 뭐 출근을 했는데 우리는 노트북이나 그 자리에 당신은 오늘 휴가일입니다. 제발 집에 가주세요. 이런 것들 뭐 몇 차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싫어 난 몰라 그냥 앉아 있을래.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노무 수령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노동청이 어디까지 이걸 믿어줄까 한번 가늠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됐건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다, 면책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근로 제공한 걸로 인정이 돼버릴 거고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노무 수령 거부를 정확히 했느냐 이게 핵심적인 방패가 되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2차 촉진 절차를 그냥 형식적으로 어차피 연차 쓰지도 못하는 날 그냥 회사가 막 정해가지고 던졌다 그런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주의해 볼 만한 사항은요. 우리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업장이면요. 미사용 연차 수당도 이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퇴직연금 부담금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절차도 정하고 있어요. 그 절차를 잘 지켜줘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회계 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특히 10월 연차를 정리하고 수당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연차 휴가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회사 업무 여건상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수당 지급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 자녀 연차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고 촉진 상태 확인해 보시고 정상 기준 잡아 보세요. 그게 우리 회사가 오히려 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